워싱턴주의 유명 축제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용의자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와 남부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망 과부하 예방 조치로 17개 주에 긴급 전력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주요 항공사인 척 한인들을 속여 수백 달러의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웹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앱이 아닌 SNS에서 집밥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 가정식 관련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새로운 음식 판매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37개 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미 이란 무력 충돌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이 괴멸된 이란이 만남을 원했고 협상 결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과가 없을 경우 이틀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공습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습 중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의견차가 크다는 관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꽤 비슷하다. 그는 전시 총리로 함께 잘 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미국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나라라고 평가했고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인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국이라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이란은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의 호르무즈 통항제도 논의에도 미국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러시아가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해 전쟁을 지속하려 한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 이후 30만 명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으로 가기 전 영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면서 러시아가 동원한 신병을 제대로 훈련시켜 내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명 손실이 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리기 전에 동맹국들이 테러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거란 주장도 되풀이하며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의 정상회담에선 러시아 미사일 격추를 위한 방공 지원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취임 후 처음 외국 정상을 맞이한 버넘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정착 제안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 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연일 격화하고 추가 동원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번 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월간 기준으로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가장 많은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무더기로 올려 보는 이들을 여러모로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붙잡고 있습니다. 등에는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둘렀습니다. 과거가 바뀌고 역사가 구원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와 워싱턴, 시간여행 대서사시라는 제목도 달렸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인이 존경하는 위인을 살리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 가짜 사진에선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백악관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의식 과잉의 AI 생성 이미지를 SNS에 줄줄이 올렸습니다. 그중엔 젊은 트럼프가 트럼프 2028, 미국을 구하라라는 글귀의 모자를 쓴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2028년은 미국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트럼프 2028은 며칠 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언론사 시청률이 자기 때문에 유지되는데 비판 기사를 쓴다고 불만을 늘어놓더니 특종을 주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my intention to run for a fourth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나는 3번 이겼고 이제 다시 한 번 이길 것이라며 트럼프 2028 모자를 꺼내 썼습니다. 패배한 2020년 대선도 실은 자신이 이겼다는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선 도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임기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선 발언이 농담이냐는 질문에 농담이 아니라고 정색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앞에선 차기 대선 시점에 미국이 전쟁 중이면 선거를 안 해도 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3선 도전은 불가능한 만큼 미국 언론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레임덕을 막고 반대파를 자극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열린 대형 음식 축제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오후 6시쯤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축제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2살 남자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축제장에서는 총성이 울리자 수많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꺼번에 달아났고 유모차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대피하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Everybody started running, and so we just ran too, and we ran through the garden and we ducked, and we decided to keep running with the crowd. About the victims after my remarks. A 19-year-old man, a 44-year-old man, and a 56-year-old woman were killed. 2 died at the scene, and a third passed away at Harborview Medical Center. The Seattle Police Department detained a 15-year-old juvenile in connection with the shooting. The teen was booked into the Judge Patricia H. Clark Children and Family Justice Center for investigation. 경찰은 용의자 2명이 서로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매년 약 35만 명이 찾는 시애틀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로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용의자를 쫓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연방에너지부가 17개 주에 긴급 전력 비상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중부 지역 전력망 운영기관인 사우스웨스트 파워풀이 예비 발전기를 추가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비상령은 미주리와 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애리조나주 등 17개 주를 대상으로 내려졌으며 약 2천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을 제한하거나 절전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가 더 늘어 전력망 부담이 커질 경우 레벨 3 에너지 비상경보가 발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력망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별 순환 정전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4천만 명 이상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화씨 120도, 섭씨 약 4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 사이 LA 카운티 해변에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주말 동안 폭염으로 수백만 명이 해변으로 몰린 가운데 물살이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안류와 거친 파도 등으로 1,950건의 해상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517명이 의료 지원을 받았고 안전조치도 7만 1,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면서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번 주 내내 거친 파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해상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안류에 휩쓸릴 경우 물살에 맞서 헤엄치지 말고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해 이안류에서 벗어난 뒤 해변을 향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헤엄쳐 탈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적항공사 고객센터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가 구글 검색에 노출되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공식 고객센터를 사칭해 항공권 변경이나 환불을 문의하는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무료로 변경할 수 있는 항공권을 사칭 업체의 안내만 믿고 $238의 수수료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예약 확인을 이유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또는 예약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변경과 환불을 진행하고 구글 검색으로 찾은 전화번호는 반드시 공식 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배달 앱 대신 SNS에서 집밥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식, 가정식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음식 판매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정성껏 포장된 음식이 건네집니다. 종이봉투 속 음식을 하나씩 꺼내자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간식부터 김치볶음밥과 파김치, 간장계란까지 푸짐한 한국식 집밥 한 상이 펼쳐집니다. Let's try the scallion kimchi first. Oh my, it does not get more authentic than that. Absolutely speechless. This just takes you back, you know? This guy needs his own restaurant. 식당도 배달앱도 아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문한 한국식 집밥입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은 보스턴에 사는 박진효 씨. 박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Definitely the orders. I used to take orders in email, and it was just 1 or 2 emails. The volume has been crazy. It's been really crazy. Yes, there's a lot more foreign people ordering food for me. 특히 반찬과 국을 곁들인 한국 가정식 메뉴는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SNS를 통해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홈메이드 식품 판매가 SNS 입소문을 타며 새로운 창업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식당을 열기엔 비용 부담이 큰 요리사나 창업 준비생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It's pretty brutal, and since nobody's hiring, I just figured I need to make a job for myself. I run it out of my house, and it makes sense. And also I get to focus on the craft instead of managing people in a business.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배달앱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원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량 생산된 음식이 아닌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점에서도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46%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 30%는 식음료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 somebody is going to make it out of their home, it means that they're probably good at it.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와 지역마다 가정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홈메이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판매 가능한 품목과 위생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홈메이드 식품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f they don't have the budget, then there may not necessarily be a rigorous inspection procedure, and that is, a huge concern for us. 식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허가 여부와 식품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를 통한 홈메이드 식품 판매가 새로운 창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등 37개 주에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주는 한 곳도 없었고 나머지 11개 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CDC는 전국적인 호흡기 질환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독감과 RSV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확산이 입원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면역 저하자는 중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37만 명이 대피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유럽의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진화 작업이 또 하나의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염. 사방에서 솟구치는 불기둥을 잡으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인근에서 시작된 불길은 마드리드는 물론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까지 번졌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 역시 강풍을 타고 15킬로미터 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마드리드 근교와 프랑스 보르도 등지에서 지금까지 약 3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Cuando íbamos saliendo era el humo el que venía y ya cayendo la ceniza.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은 아빌라 등지에서 이미 5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프랑스 지롱드 지방에선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2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 2명을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Creo que la magnitud del desastre que estamos viviendo, por desgracia, un año más en nuestro país es muy difícil de asumir. 양국 모두 총리와 대통령이 국가 재난대응회의와 긴급 내각회의를 통해 범정부 대응을 지휘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과 올 여름의 비정상적인 기후를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지나친 비로 식물들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 5월 이후 폭염이 토양의 수분을 말려버리면서 산 전체가 불쏘시개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유럽엔 다시 폭염이 예고돼 산불 진화는 더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망명 신청자에 대해 이민국 담당관이 별도의 인터뷰 없이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망명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망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인터뷰 없이 이민 판사의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140만 건이 넘는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고 심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신청자가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줄어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남성이 FBI 요원을 사칭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54살 이석준 씨는 지난 4월 2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슈퍼마켓에 방탄조끼와 경찰용 장비벨트를 착용하고 실탄 13발이 장전된 권총과 예비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슈퍼마켓 경비원에게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한 뒤 매장의 보안 점검을 하려 했으며 출동한 필라델피아 경찰에게도 나는 잠입 FBI 요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씨를 연방공무원 사칭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약 1,900만 개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텍사스의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가 지난 6월 6일부터 7월 3일 사이 생산한 흰색과 갈색 방사사육 계란으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뉴멕시코, 미시시피 등 6개 주에 유통됐습니다. 또 크로거와 브룩셔스, 심플툴스 등 일부 브랜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해당 리콜과 관련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17개 주에서 98명의 감염자가 확인됐고 26명이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리콜된 계란이 모든 감염 사례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계란 포장 옆면 코드와 생산일 코드 번호를 확인하고 소비기한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표시된 제품은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 무효라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두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최측근 후배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 씨가 선거 캠프의 실세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당 관계자가 전 씨를 소개시켜줬고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 역시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2013년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특히 후보자와 무속인의 관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죄질도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의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이번 혐의로 대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조금으로 받았던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재산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지만 현금은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아서 돈을 내려면 당사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대로 유지돼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조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역시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 후 6개월 안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불과 반년 이내에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 이마저도 인건비 등 고정지출비에 쓸 돈이라 전용이 어려운 데다 국고 반환 자금 397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선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차떼기 논란으로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당사를 한 차례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항소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첨단 미래 산업과 자원 공급망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김하대의 호의를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브라질 대통령궁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향해 브라질 의장대장이 경례로 맞이하고 이후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룰라 대통령과 반갑게 포옹합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정상외교 무대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다져온 양국 정상.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에 이어 반년 만에 두 번째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AI와 반도체는 물론 방산과 항공 우주 등 첨단 미래 산업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양국을 잇는 문화 인적 교류 확대와 국제사회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한 양해각서 7건도 체결했습니다. 교육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O saldo comercial será bem maior do que os 11 bilhões.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로 이동해 우리 동포들과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 16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맨날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레몬법 얘기할 때 여러분, 요즘 2026년도 와서는 모든 차들이 바깥에서는 아주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때도 즐겁게 차를 몰고 가실 수가 있지만 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계를 매일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계는 갈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는 엄청 컴포넌트가 많아요. 3만 개 넘은 컴포넌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너무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소프트웨어를 넣은 것들이 바로 우리 차예요. 차는 그러니까 멋지기도 하지만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인정해 주는 거는 이 기계는 우리가 생명을 끌고 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꼭 보상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멋진 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차를 리스를 하자마자 아니면 사자마자 새 차만 꼭 멋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30날, 60날, 90날 안으로 차를 열심히 타시면서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 문제를 갖고 꼭 서비스 센터, 딜러십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를 다 발견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는 기록을 갖고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리스를 했다, 차를 구입했다. 변호사님 맨 처음에 1년, 2년, 3년은 문제 없었어요. 지금 4년째 와서는 엔진불 들어오고 트랜스미션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뒤에는 시트벨트도 안 됩니다. 하는 경우는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 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에는 잘 몰고 갔잖아요. 4년 동안에는 드라이버빌리티에 문제는 없었잖아요.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100%랐으면은 거기서 많이 뚫어뜨리고 조그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차에 똑같은 문제가 4년 후에 낼 거를 알면서 맨 처음서부터 차를 가지자마자 심각하게 운전하고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기록을 남기시면은 끝에 가서 소송을 할 때도 멋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레몬법의 노하우,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 좋은 결과를 받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